자, 5주차 2차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하면 거래가 발생하면 자,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을 한댔습니다. 분계장 기입을 하고 전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 기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는 우리가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서 판료소에서 차변의 자산 증가, 차변 요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볼까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었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옵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같아집니다. 모든 거래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오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 따라서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같아지는 게 대차 평균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고 나면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을 하고 전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하는 과정까지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회계 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어려운 예제를 가지고 이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자,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결산이라는 놈을 해서 결국은 재무 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까지를 한번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문제도 조금 어려운 거 냈고요. 전기도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도 조금은 아마 지금 시점에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제가 문제를 출제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어도 조금 색다른 용어들이 있을 거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할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갑니다. 같이 제가 먼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자 보통주라는 새로운 용어가 발생했네요. 자, 우리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가 된다? 예, 주주가 됩니다. 주주가 되는데 이 주주가 우리가 주식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왜 사느냐? 첫 번째 목적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목적이 배당금을 받든가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익을 올리겠죠. 자, 두 번째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재용이가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그래서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식 수가 많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주식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주라는 얘기는 의결권이 있는 일반적인 주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우선주는 배당에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우선주도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기업은 출자한다는 말을 썼는데 주식회사는 보통주를 발행하면 누가 산다? 주주가 이 주식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걸 투자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해볼까요? 자, 보통주를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받아 보통이익은 계좌에 입금한다 했죠. 기업이 보통 현금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변에 보시면 자,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대변에
자본금 얼마요? 200만원. 차변에 예, 보통 예금 계좌가 증가하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200만원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했으니까 제 보통 예금 계좌가 증가하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 증가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4월 2일 날, 여기 4월 1일이네요. 4월 2일 날 현금 15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6개월 뒤에 갚기도 하고 돈을 빌렸네요. 기업의 차변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 빌렸으니까 현금 얼마요? 150만 원이 들었죠. 대변에 빌렸으니까 150만 원인데, 자, 요때 잠깐 어렵더라도 봅시다. 한번 듣고 갑시다. 돈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언제 갚기로 했습니까? 네, 6개월 뒤에 갚기도, 6개월 안에 갚기도 했죠. 그러니까 1년 이내 갚기도 했으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1년 이후에 갚기도 하면요. 1년 이후라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현금 150만 원 은행으로부터 6개월 뒤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하였다.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차변에 150만 원. 자, 대변에는요. 차입금인데 1년 이내니까 단기라고 붙이면 된다 했죠.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 150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의자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계속 기록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갑니다. 자, 자산으로 처리하다. 즉, 이 의자가 뭐가 됩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의자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차변인데 판매를 목적으로 샀다면은요. 예, 좋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되겠죠. 상품 얼마요? 30만 원 했고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대변에 뭐가 된다? 예, 외상 매입금 얼마요? 예,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으로 처리하다 해서 샀을 때 이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자산 증가 30만 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 30만 원 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4월 13일 볼게요. 급여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볼까요? 대변에 현금 얼마요? 5,000원이 빠져나갔겠죠. 차변에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5,000원 발생했죠. 됐습니까? 자, 5번 볼까요? 통신료 만원을 납기 내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별로 안 어렵죠? 대변에 현금 얼마요? 만원. 차변에요? 예. 그냥 이렇게 만원 적어 놔놓고 이름을 주는데 지금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통신료 이렇게 씁시다. 통신료 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월 1일자 보통주를 발행하고 수수료 잠깐만요. 포인트 바꿀게요. 색깔. 예. 자, 보통주를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했죠. 자본금 증가. 투자받아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200만원. 4월 2일자 현금 150만원 은행으로부터 차입했는데 6개월 뒤에 갚기로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150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50만원. 판매를 목적으로 의자인데 이 회사는 아마 가구점이 되겠죠.
가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의자들 30만원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3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30만원이 됩니다. 4월 13일 급여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5천원,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5천원이 되겠죠. 4월 15일 통신료 만원을 납기 내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만원, 차변에 통신료 만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이 왔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렸는데 차입금인데 1년 내에 갚기로 했다. 이름이 단기 차입금. 판매를 목적으로 샀다. 상품. 중요한 거 다시 봅니다. 통신료를 줬다. 통신료라고 이름을, 계정 과목을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5분 정도 뒤에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알았죠? 복습하시고. 자, 6번 볼게요. 4월 17일 판매장 보험료를 1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자, 4월 17일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대변에 뭐가 빠져나갑니까? 이체가 되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가 얼마 줄어들겠습니까? 10만원 줄어들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에 차변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뭐로? 보험료 계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얼마요? 10만원 비용 발생이죠. 됐습니까?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발생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원이 되겠죠. 자, 7번 볼게요. 4월 18일 날, 자, 요거 자세히 봅시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이 회사는 가구점이라고 보시면 의자가 뭐가 됩니까? 상품이 되겠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상품입니다. 원가 10만원을 얼마에 팔았다? 30만원에 외상으로 매출하였습니다. 자, 요거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요? 30만원. 자,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떻게 분개했는가 하면 대변에 상품이 얼마짜리 나갔다? 10만원짜리 나갔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이 20만원 발생했었죠. 근데 여기서 매출 원가 계정을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외상 매출금 30만원. 자, 우리가 팔았을 때, 자, 요렇게 한번 알아둡시다. 매출 30만원. 요렇게 분개를 하고, 보통은 끝을 냅니다. 끝을 내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장부상에서 팔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계속 기록법이라면, 계속 장부상에서 기록을 합니다. 즉, 이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았다면 장부상에서 원가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품이 얼마짜리 나갔다고요? 10만원짜리 나갔죠? 요 놈이 뭐가 된다고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제가 전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위에 거 상품 10만원, 상품 매출 이익 20만원 이렇게 풀이하실 줄만 아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이렇게 전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험 전산회계나 이렇게 칠 때는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분개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 30만원, 매출 3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간 밑에처럼 이게 팔릴 때마다 상품의 원가를 매출 원가에서 계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을 쓴다면.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 전산세무 2급쯤 되면 이런 문제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분개하고 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3일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20만원을 외상 매입금이죠. 참 23일
외상 매입금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죠? 그럼 부채 감소는 어디 됩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요? 20만 원. 자, 대변에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 줄어들겠죠. 보통 예금 20만 원 이렇게 오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대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월 26일 봅시다. 여기서 소파라면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가구니까 이 사람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으로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 문제가 조금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파니까 4월 26일 차변에 요때는 뭐라고 적는가 하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면 비품이 되겠죠. 비품 3만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입니다. 자, 대변에 3만원인데 이게 대금은 한 달 후 지급하기로 했는데 외상으로 샀죠. 근데 우리가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사고 팔면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적지 않고 아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적으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비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차변의 미수금. 외상으로 샀다.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4월 31일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차변에 요때 적는기 이자 비용 얼마요? 4,000원. 대변에 아직 지급 안 했다고 했죠. 자, 부채가 발생하겠죠. 부채가 증가하는데 뭐라고 적어다 되어 있습니까? 미지급 이자로 처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이자라는 뭐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시 중요한 거 한번 다시 포인트 색깔을 바꾸어서요. 볼게요. 자, 4월 17일 날은 보험료 차변,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10만원. 자, 여기서는 의자가 상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위에처럼 외상매출금 매출, 그러니까 상품을 30만원에 외상으로 팔았다면 외상매출금 매출 이렇게 적는데 우리가 원가를 알고 있죠. 원가를 알고 있으면 대변 상품 원가,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서는 상품이 나간 것만치 뭐라고 적어놨고 했습니까? 매출 원가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차변에 비용 발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8번은 외상 매입금 부채 오는 거. 9번 중요합니다. 요 대변 계정 과목.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이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이자 하시면 됩니다. 자, 5분 뒤에 자, 붕괴에 대한 해답을 제가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한글 파일로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하고 비교를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런 포맷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습을 하세요. 자, 4월 1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보통예금에서 출자를 했다. 그죠? 자, 주식을 사고 이 붕괴만 보면 이걸
출자는 했는데 주식을 샀는지는 알 수 없죠. 어쨌든 출자해서 출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다?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갔죠. 차변의 자산 증가가 적히고 대변의 자본 증가가 적혔으니까. 4월 2일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적혔으니까 자, 자산이 현금이 들어갔는데 뭐 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적혀 있네요. 어떻게 했다? 돈을 빌렸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7일 상품이 차변에 적혀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자산이 들어왔죠. 대변에 부채 증가니까 뭐 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산 게 되겠죠. 4월 13일 급여라는 비용이 차변에 적혀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됐는데 대변에 보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왔네요. 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되어서 돈을 줬죠. 4월 15일 통신료라는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어서 뭐 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통신료라는 비용을 어떻게 했다? 현금으로 줬습니다. 4월 17일 볼까요? 보험료 10만원이 발생했네요. 보험료 10만원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뭐 했다? 보통예금 10만원 줬죠. 계좌 이체되었죠. 됐습니까? 4월 18일 보시면 매출원가로 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대변의 상품이 나갔습니다. 자산이 나갔고 매출원가로 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10만원짜리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다? 팔기를 30만원에 뭘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는 게 되겠죠. 4월 23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적혔기 때문에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인데 어떻게 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뭐 했다? 외상 매입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네요. 그죠? 4월 26일 비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적혀 있으면 차변의 자산 증가인데 뭐 했다? 대변에 부채 증가네요. 돈 안 줬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4월 31일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차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미지급 이자에서 나중에 줘야 되죠. 부채가 증가되었죠.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아직 돈을 주지 않았는 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전기들 하나하나 해보는데요. 한번 전기들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1일자 한번 볼게요. 자, 4월 1일자 한번 해보는데 이걸 바꿀게요. 1일자 하는데 자, 보통 예금이 여기 있네요. 분괴된 차변 금액은 차변에 200만원 적으시고 상대 계정이 뭡니까? 상대 계정이 자본금이죠. 그죠? 자본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 요거를 하나 자본금으로 바꿔 해봅시다. 그죠? 자본금으로 바꿔봅시다. 자본금 계정이 분괴된 대변 금액은 대변에 200만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 뭡니까? 네, 보통 예금이 되겠죠. 며칠자? 4월 1일. 4월 1일. 자, 두 번째 거 분계 한번 해볼까요? 전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현금이 150만원 차변에 분괴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150만원. 상대 계정이 뭡니까?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요거 바꿔가 합시다. 단기 차입금으로. 자, 분괴가 대변에 분괴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150만원. 상대 계정이 뭡니까? 예, 현금. 요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기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할게요. 자, 4월 7일자 전기 한번 해봅시다. 4월 7일자 상품이라는 계정이 분괴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차변에 분괴된 금액은 어디로 간다? 차변에 적습니다. 얼마?
30만원. 동글베이 3개 띄게요. 이때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단위 1000원이죠. 3개 띄습니다. 그죠? 단위 1000원. 상대 계정이 차변에 분괴된 금액은 차변에 들어오고 상대 계정이 뭡니까? 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볼까요? 날짜 적어주면 좋은데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외상 매입금 대변에 분괴된 금액 대변에 적습니다. 금액 이외의 것은 뭘 적는다? 상대 계정이 뭡니까? 네, 상품 4월 7일.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급여 분괴된 차변 금액은 차변에 적습니다. 차변에 적고 상대 계정이 뭡니까? 네, 좋습니다. 현금. 자,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에 분괴되어 있네요. 대변에 적고 아까 앞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적게 했었죠. 그죠? 자, 대변에 적고 상대 계정이 뭡니까? 급여였죠. 급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거 볼까요? 통신료가 얼마? 만원이네요. 통신료 차변에 분괴된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이 상대 계정입니다. 상대 계정이 뭡니까? 네, 좋습니다. 현금 대변에 분괴된 금액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뭡니까? 상대 계정 통신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월 17일 거는 뒷장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월 7일 날 다시 보면 차변에 분괴된 금액 상품 계정 상품 집에 찾아옵니다. 그죠? 찾아오는데 분괴가 차변에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외상 매입금 적었습니다. 급여 차변에 분괴된 금액 차변에 외상 매입금 해야 되겠다. 외상 매입금 30만원 대변에 분괴된 금액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상품 적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급여 5,000원 차변에 분괴된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 상대 계정 적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금 5,000원 적고 금액 이외의 것 상대 계정 급여 적었죠. 그 다음에 통신료 차변에 분괴된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뭡니까? 상대 계정 만원 적었습니다. 자, 4월 17일 보험료 계정 하나 만들어서 합시다. 여기서 만들어 봅시다. 자, 보험료. 자, 분괴된 차변 금액 차변에 10만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뭡니까?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 대변에 분괴된 금액 대변에 적으시고 금액 이외의 것이 뭡니까? 상대 계정이 보험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옆에 연습장 두시고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서 수업하셔야 됩니다.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손으로 직접 써보셔야지 자기 있게 됩니다. 써보세요. 써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4월 18일자 볼게요. 매출원가 차변에 분괴된 금액 차변에 적습니다. 10만원. 상대 계정을 적으려고 했더니 두 개죠. 그래서 두 개 제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차변 거부터 먼저 할게요. 차변에 분괴된 금액 차변에 적습니다. 금액 이외의 것 적으려고 했더니 두 개죠. 제자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갈게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고요. 요거 요렇게 띄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 대변 봅시다. 상품 10만원. 상대 계정이 뭡니까? 매출 원가죠. 그 다음에 대변 거 매출 원가 30만원입니다. 매출이 30만원. 대변에 분괴된 금액 대변에 적고 상대 계정이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그죠?
자, 4월 23일 거 볼게요. 4월 23일 분괴된 차변 금액 어디다 적습니까? 차변에 적는데 외상 매입금이 없다. 그죠? 하나 만들게요. 외상 매입금 얼마요? 대변에 분괴된 금액 대변에 적고 상대 계정이 뭐요? 보통 예금. 자, 대변 거 볼까요? 대변에 분괴된 금액 대변에 이게 동글뱅이 3개 띄어야 되죠. 20만원 적고 20만원 적고 상대 계정이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4월 26일자 볼게요. 비품 차변에 분괴되어 있네요. 자, 요건 뒤에 뒷 슬라이드 가서 풀게요. 자, 이것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필기하고 뒷 슬라이드 보도록 합니다. 자, 4월 29일자 거 보겠습니다. 자, 비품 차변에 분괴된 금액은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대변에 분괴된 금액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비품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월 31일 이자 비용 4,000원 차변에 분괴된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미지급 이자 적으시고요. 미지급 이자 4,000원 적고 4월 31일 상대 계정이 뭡니까? 이자 비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정기가 끝나고 나면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분괴를 통해서 분괴장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산 절차가 있는데 이 결산 절차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학교에 오셔서 대면 수업을 할 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 결산 절차에서 제일 마지막 절차 중에 하나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손익계산서 차변에 비용이 쭉 들어오고 대변에 수익이 들어옵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이 들어오고 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어디 적힙니까? 네, 차변에 당기순이익.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은 대변에 당기순이익 적히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자본금에서 당기순이익이 더해진 게 뭐가 된다? 기말자본금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이 합계를 내면 같아지게 되겠죠. 자, 조금 있다가 한 2분쯤 있다가 요 뒷슬라이드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정기와 재무제표의 해답인데요. 자, 정기했던 것도 쭉 보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현금의 차변인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차변이 150만원, 대변이 15만원이죠. 그러면 잔액이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차기 이월이라고 적어줘서 차변과 대변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차기월이 얼마인가 하면 148만 5천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차변에 148만 5천원 적혔죠. 보통 예금 차변에 200만원, 대변에 30만원이니까 170만원이 차기 2월로 적혀서 차변, 대변 200만원 맞췄는데 보통 예금 170만원 적혔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차변이니까 30만원이니까 대변에 차기 2월 30만원 적고 차변과 대변이 합계액을 맞추어 주겠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상에 외상매출금 30만원이 적혀 있죠. 상품 보시면 외상매입금 30만원, 대변의 매출원가니까 20만원이 차기 2월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 원. 그다음에 비품 30만 원, 3만 원이니까 대변에 차기 2월 3만 원 적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절차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품 3만 원 적혔고요. 단기 차입금 대변에 150만 원이니까 차기 2월 150만 원에서 단기 차입금 150만 원.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 차변에 20만 원, 대변에 30만 원이니까 10만 원 차변에 차기 2월 적어주시고 여기에 부채는 대변에 오죠. 자산이 차변에 왔고 부채 대변에 옵니다. 그죠? 미지급금 차기 2월 해서 3만 원이고 잔액이 대변에 남았으니까 대변에 갑니다. 그죠? 3만 원. 미지급 이자 대변에 잔액이 4천 남죠. 그러니까 잔액은 대변에 남고 적은 쪽에다가 차기 2월로 적어주시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변 잔액 4천 남았으니까 4천원 미지급 이자 적고 자본금 대변의 잔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죠? 적은 쪽에다가 차기 2월 200만 원 적어주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200만 원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비용이죠. 차변 잔액입니다. 그죠? 매출원가 차변에 적혔고요. 여기는 나중에 손익이라고 적게 됩니다. 보험료 차변 잔액이죠. 여기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적습니다. 손익 10만 원. 나중에 손익이라는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급여 차변에 5천 원. 통신료 차변에 만 원. 이자 비용 차변에 4천 원 하고 매출 대변에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변 합계액 30만 원, 차변 합계액 다 하면 21만 21만 9천 원이죠. 그럼 당기 순이익이 8만 천 원입니다. 그죠? 요놈하고 여기도 당기 순이익이 대변에 적히겠죠. 합계부터 하시면 차이가 8만 천 원 날 겁니다. 해보세요. 그럼 요놈하고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겠죠. 자, 그래서 이거 빈 공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이 쭉 따라서 한번 자, 이번 주 수업을 여기까지 하는데요. 아마 동영상 강의라서 제가 필기도 시원찮고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 파일을 교환을 PPT 파일과 한글 파일 방금 문제를 한글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글 파일은 답이 없는 놈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이걸 여러분이 한글 파일을 손으로 다 풀어보세요. 알았죠? PPT엔 답이 있죠? 답이 있으니까 꼭 손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리고 4주차에 제가 그 시험평가 올려놨는데 이거 아마 띄어쓰기나 이런 것 때문에 답이 틀린 분이 있는데 다시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신경 쓰시지 마시고 계속 내 걸로 만든다는 각오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5주차도 제가 평가 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